온갖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혈당이 계속 높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지방은 피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내장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혈액 속에 남은 당분은 계속해서 혈관을 부식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서서히 기억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압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5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매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이웃인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밥 대신 희멀건 죽이랑 데친 채소만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제 시간에 약도 챙겨 먹고요. 그런데도 배는 여전히 북처럼 빵빵하고 혈당은 늘 180 근처를 맴도네요. 약을 3번이나 바꿨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원흉을 잘못 지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음식이 문제도 아니고 약효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의 세포가 무뎌지고 반응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미네랄 부족, 수분 부족,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양소들은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고 그중 남은 포도당은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피하 지방이 아닌 간, 췌장장, 심혈관 주위에 들러붙는 내장 지방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먹을수록 몸이 더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피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열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며 속이 불편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혈당은 점점 더 조절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며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정확한 비율,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으로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지난 30여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배가 가벼워지고 배변이 편해지며 얼굴 붓기가 빠지고 잠을 더 깊이 자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속부터 촉촉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라고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소금물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소금이 가장 좋은지,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답변이 잠시 후에 바로 공개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식단에 신경을 써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세포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도 여러분의 몸을 그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세포 속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젊을 때는 세포막이 매우 유연합니다. 음식에서 온 포도당, 즉 당분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는데 마치 오래된 고무 껍질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혈액에 당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그 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뱃살은 점점 두꺼워지는데 세포는 여전히 에너지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피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세포는 굶주리는 이상한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포를 주방의 환풍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 것일 때는 팬이 잘 돌아가 기름 연기가 밖으로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팬에 먼지가 끼고 녹이 슬고 기름때가 묻어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환풍기가 고장나면 기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주방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굳어버리면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피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뺨을 살짝 꼬집으면 피부가 바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살짝 꼬집어도 움푹 들어가고 한참 뒤에야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세포들이 부드러움과 회복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의 신진대사 메커니즘 전체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금을 타서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 비싼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라 따뜻한 소금물일까요? 왜냐하면 따뜻한 소금물은 단순히 물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물, 즉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느려진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천연 미네랄 혼합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중요한 미네랄들을 다량으로 잃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핵심적인 미네랄이 있습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입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짠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에너지 스위치와 같아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며 더 나아가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하여 세포 내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40세 이후 미네랄 손실 과정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도 입이 자주 마르는 것을 느끼신 적 있나요?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입술이 마르고 목이 마른가요?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닙니다. 세포가 물을 머금을 미네랄이 부족하여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쁜 것은 세포에 이러한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부드러움을 잃기 시작하고 점차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포가 바싹 마른 스펀지처럼 되어 이전처럼 물이나 영양소를 흡수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채소나 비싼 유기농 식품이라도 세포 깊숙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당,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것이 혈액 속을 떠다닐 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적게 먹어도 뱃살이 늘고 여전히 피곤하며 식욕이 없고 목이 마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문은 있지만 문이 고장난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2019년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사람들의 세포막 유연성은 젊은 사람에 비해 평균 30% 감소하며 이는 포도당 흡수 감소 대사 장애 그리고 당뇨병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따뜻한 소금물이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은 몸에 적지만 필수적인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율이 물에 용해되어 있고 따뜻한 물은 몸이 더 빠르고 쉽게 흡수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과 미네랄 소금의 조합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신진대사 메커니즘을 깨우며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가도록 돕습니다. 딱딱하게 마른 수건에 따뜻한 물을 뿌려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따뜻한 소금물은 여러분 몸속에 수백만 개의 세포에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금물은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킵니다. 소금에 든 나트륨은 장의 연동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장이 더 규칙적으로 수축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지 며칠 만에 배변이 더 규칙적이고 쉬워지며 하루 종일 배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노인 건강관리 세미나에서
고령의 의사 선생님들께 발표했던 맹물과 따뜻한 소금물의 간단한 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냥 맹물만 마시면 안전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이 일반 맹물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지 더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맹물은 물론 갈증을 해소하고 목을 진정시키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미네랄을 공급하지 못하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며 아침에 장이나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없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소금물은 아주 적은 양의 소금만으로도 노년층 세포에 꼭 필요하지만 종종 부족하기 쉬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세포를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영양소가 더 쉽게 들어가도록 도와 아침 일찍부터 신진대사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소금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일찍 시작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소화를 돕고 많은 노년층이 매일 겪는 변비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맹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따뜻한 소금물은 세포 속부터 몸을 진정으로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제가 따뜻한 소금물을 건강하고 맑고 가벼운 하루를 위한 스위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소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에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며 회복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소금물이 그렇게 좋다면 왜 아무도 일찍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의사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약을 대체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병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 메커니즘을 재가동시켜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몸이 영양소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부터 수천 명의 노년층이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확하고 실제적인 5가지 이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이점,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적게 먹고 채식도 하는데 왜 배는 여전히 나오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어도 배는 더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50세 이후에는 세포막이 굳어져 음식에서 온 포도당, 즉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때 몸은 이 남은 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유일한 선택지로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가장 먼저 축적되는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65세의 김순자라는 여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지 2주가 지났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엄격한 다이어트도 헬스도 하지 않았는데 허리둘레가 확 줄었어요. 예전 옷을 다시 입으니 딱 맞고 몸이 가벼워지고 배의 더부룩함도 줄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하는 대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몸이 낭비되던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축적된 잉여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점, 혈당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58세의 박현우라는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제2형 당뇨병을 앓았고 공복 혈당 수치가 자주 180을 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식단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 그의 아침 혈당 수치는 92로 떨어졌고 일주일 내내 안정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포도당은 더 이상 혈액 속에서 쓸모없이 떠다니지 않고 필요한 곳, 즉 에너지로 전환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며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막 발병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이점, 부기를 줄이고 피부가 맑고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것을 경험하는데 특히 눈 주위가 그렇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짜게 먹지 않아도 몸에 수분이 정체됩니다. 이는 세포 안팎의 수분 분포 장애의 표현입니다. 체내 수분은 세포 내부와 외부 사이의 합리적인 비율로 분포되어야 합니다. 세포가 굳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바깥에 머물게 되어 부종 현상을 일으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국노인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2% 이상이 아침에 가벼운 얼굴이나 다리 부기를 경험하며 주된 원인은 세포 수분 균형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미네랄이 삼투압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어 외부에 정체된 물이 세포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합니다. 덕분에 특히 며칠 연속으로 사용하면 얼굴 부기나 부종 상태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72세의 이정자라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알레르기 난 것처럼 얼굴이 부어서요. 하지만 2주 동안 꾸준히 소금물을 마시고 나니 얼굴이 더 밝아지고 주름도 덜해지고 눈꺼풀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되었어요. 네 번째 이점, 저항력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목이 쉽게 붓거나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거나 원인 모를 쑤시고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만성적인 잠재염증의 표현입니다. 그 원인은 세포 내에 노폐물이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의 자연적인 청소 능력이 감소하고 독소가 축적되며 면역 체계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소금물에는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미네랄들은 백혈구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과학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다고 해서 완전히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가장 병에 걸리기 쉬운 추운 계절에 몸이 더 빨리 회복하고 저항력이 더 강해지도록 확실히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이점, 변비가 해소되고 배가 가뿐해집니다. 변비는 많은 노년층의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변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다 보지 못한 느낌이 들고 배가 무겁고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두 가지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장이 약해져 수축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 내에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여 변이 건조해져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복에 마시면 나트륨이 장 활동을 자극하여 마치 밤새 쉬었던 엔진을 시동 거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소금물이 혈액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조직에서 장으로 물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출을 더 쉽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해드렸던 74세의 한 어머님은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했어요. 매일 약을 먹거나 바나나나 고구마를 먹어야 했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물을 마셔보니 단 3일 만에 배변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배의 가스도 더 이상 차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올바르고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실천한다면 이 5가지 이점은 단 몇 주 만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뱃살 감소, 혈당 안정, 얼굴 부기 해소, 피부 맑아짐, 저항력 증가, 수심 완화,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가벼운 속,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라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점은 실제하고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금을 사용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만약 따뜻한 소금물이 세포를 부드럽게 하는 열쇠라면 소금은 바로 그 열쇠의 톱니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소금을 사용하면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날카롭거나 톱니가 부족해서 자물쇠를 열 수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하면 부드럽고 적당하며 미네랄이 풍부하여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서도 잘못된 종류의 소금을 선택하면 효과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단 1, 2주 만에 배, 얼굴, 그리고 잠자리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슈퍼마켓에 가면 소금 코너 앞에서 압도당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정제염, 천일염, 주겸,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 수입, 소금 국산 소금, 그리고 바이오 소금, 이온화 소금, 마그네슘 강화 소금과 같은 종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년 이상 직접 여러 종류의 소금을 체험하고 요양원과 재활병원에 수백 명에게 상담해 드렸으며 오늘 저는 오직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흔한 소금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염입니다. 보통 새하얀 포장지에 담겨 있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집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생선을 절일 때 사용됩니다. 이 소금은 거의 염화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른 천연 미네랄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짠맛은 매우 뚜렷하지만 5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 점점 더 부족해지는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는 따뜻한 소금물에 이 종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은 맞지만 너무 단조롭고 짠맛을 내는 것 외에는 세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천일염, 즉 자연 해염입니다. 바닷물에서 직접 결정화되어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시킨 것으로 과도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금입니다. 이 종류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새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을 띱니다. 짠맛이 더 부드럽고 뒷맛이 더 좋으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형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주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특산품이죠. 대나무 통에 넣어 800도 이상에서 9번 반복해서 구워낸 이 소금은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고 몸을 알칼리화하고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생산 과정이 복잡하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왔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으로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고대 암염 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소금은 천연 철분을 함유하여 옅은 분홍색을 띠며 균형 잡힌 미네랄 함량과 짜지 않고 쓴맛이 없는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민감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종종 권장하는 소금입니다. 순하고 자극이 없으며 혈액순환을 더 잘 돕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천일염이나 핑크 소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수입품을 찾을 필요도 수십만 원짜리 제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는 소금의 희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적합한 소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타야 올바른 걸까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신장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세포를 부드럽게 할 만큼의 힘이 있는 적절한 염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한 많은 사람들이 시험해보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약이 아니지만 잘못된 시간이나 잘못된 양을 마시면 피곤함, 메스꺼움 또는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생선조림 국물처럼 짜게 타서 마신 후 복통과 어지럼증을 겪고는 소금을 탓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시험해본 표준 공식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작은 한 꼬집에 소금 약 1g을 탑니다. 만약 그라인더가 달린 핑크 소금을 사용하신다면
컵에 가볍게 한 번만 돌려 갈아 넣으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티스푼을 사용하되 반도 채우지 마십시오. 물은 따뜻해야 하지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국물 온도와 비슷한 마시기 좋고 위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소금이 잘 녹지 않게 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맛을 잃게 하고 입을 마르게 합니다.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신 직후에 양치질을 하지 마십시오. 소금물이 빈 위를 지나 소장에서 미네랄이 직접 흡수되도록 하십시오. 마실 때는 맹물처럼 벌컥벌컥 삼키지 마십시오. 작은 모금씩 마시고 입안에 몇 초간 머금은 다음 천천히 삼키십시오. 이 방법은 구강 점막이 미네랄 일부를 흡수하도록 돕고 동시에 침샘을 깨워 구강에서부터 소화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마신 후에는 바로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완전히 흡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20분은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3일 마셔보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포는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무뎌지고 지치는데 40년이 걸렸다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활기를 되찾는데도 몇 주 몇 달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셔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배뿐만 아니라 피부, 호흡, 정신의 맑음, 그리고 기분에서도 차이를 느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소금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고 즉시 중단해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선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특히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혈액에 너무 많이 축적되면 혈관벽의 압력을 높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괜찮지만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분 정체달이나 얼굴 부종 또는 더 심각하게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이 방법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계속 변하고 혈액 내 체액과 호르몬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W그룹에 속한다면 소금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대답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순하게 아주 천천히 시작해야 하며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 묽게 타거나 격일로 사용하거나 또는 순한 천연 미네랄 워터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고 몸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마신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는 경우, 메스꺼움, 가벼운 두통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경우, 얼굴, 손, 발에 가벼운 부기가 생기는 경우, 잠자는 동안이나 가벼운 운동 중에 비정상적인 쥐가 나는 경우, 이것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위험한 반응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절하지 않고 계속하면 피로이나 체내 염분 수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3일간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맹물 섭취량을 늘리고 평소보다 싱겁게 먹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몸이 안정된 후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훨씬 적은 양의 소금으로 시작하고 마실 때마다의 느낌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금물이 짜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소금물이라는 게 결국 짜게 먹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침부터 마실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묽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 종일 짜게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짜게 먹는다고 말할 때는 식사 중에 너무 많은 소금을 사용하여 혈중 나트륨 과잉을 유발하고 이것이 고혈압, 수분 정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양념된 음식, 간장, 너무 짠 김치, 생선 조림, 진한 국물에서 오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묽은 소금물 한 잔은 200ml의 따뜻한 물에 단 1g의 소금을 탄 것으로 심지어 평범한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 양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기 때문에 나트륨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미네랄을 보충하고 세포 균형을 맞추며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해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과 사용 방법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연결, 고리이자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제 시간에 식사하며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규율과 꾸준함이 없다면 기적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효과를 2배로 높이고 싶으시다면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금물 후 3분의 황금시간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아침 식사 제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속부터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마신 직후 바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식사하지 마십시오. 2구 3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어깨를 돌리고 목을 기울이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팔을 위로 뻗었다가 내리십시오. 그 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3,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며 동시에 소금물이 몸 구석구석에 더 고르게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볍게 드십시오. 미역죽, 찐 고구마 또는 삶은 무 몇 조각. 이것들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하루 종일 소화를 안정시키고 장이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내면의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신비한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되 꾸준하고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이 원인에서부터 해결책 사용법, 그리고 피해야 할 점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영원히 기억하고 매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세포가 부드러우면 몸이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를 부드럽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젊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작고 꾸준한 습관 하나가 건강과 유연성,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너무 많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이 뱃살, 혈당 변비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그들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댓글창에 바로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제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건강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친근한 지침들, 즉 몸을 젊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배를 편안하게 하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주도적이고 깨어 있으며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0대 이후의 세월을 더 편안하고
병이 적으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지치지 않으며 혈당이나 뱃살 걱정이 매일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질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매우 간단하지만 지극히 효과적인 습관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 및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적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